여러분 안녕하세요. HHTV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태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이렇게 구호금이라든지 위로금을 세금으로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이 중대본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가 11월 4일에 드디어 의료비 지원에 관련한 내용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1월 4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는 이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일단 의료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 위로금이라든지 그러한 내용까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추후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 그리고 두 번째, 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의 가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일시와 장소로 구분합니다. 즉, 이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10월 29일 토요일 18시부터 10월 30일 일요일 6시, 즉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은 배우자, 직계 좀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 대상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신체적, 정신적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이라는 것은 트라우마라든지 이 심리적 치료에 대한 지원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와 비급여를 상관하지 않고 모두 지원이 되며 약제비 또한 지원이 됩니다. 다만 미용과 같은 이제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는데 치아를 교정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물론 이번 사고로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원은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치료기간 모두 지원할 것이지만 일단은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 추후에 이루어진 검토를 통해 이제 계속 연장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꽤나 긴 시간이죠. 그런데 이 절차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전 지원과 사후 지원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전 지원이라는 것은 이 말씀드리는 이 시스템,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사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사전,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사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의료비를 납부하느냐 하지 않느냐인데요. 의료비를 사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후 지원의 경우에는 일단 의료비를 납부하고 뒤에 환급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지원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환급을 해줍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느냐 등록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환급 절차가 까다로우냐 덜 까다로우냐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지인이나 가족분이 이태원 사고의 지원 대상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시스템 등록을 마치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1월 4일 금요일에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11월 8일까지 등록을 하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4일은 금요일인데다가 5, 6일인 공휴일을 빼면 7일 월요일, 8일 화요일 단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게 등록을 받겠다는 건가요? 안 받겠다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 뉴스를 통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원래 11월 8일이
15일까지 연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11월 8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 어떻게 등록되는지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미 그 이태원 사고 당시에 뭐 119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자체라고 하는 건 뭐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 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는 뭐 시군구청에 일단 문의를 하시면 되고 이 접수는 아마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일선기관이기 때문이죠, 동사무소가. 물론 정식 명칭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셨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 이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그 지자체에 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서류는 뭐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번 문의를 하시고 제출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방문 제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이 음영 처리된 부분은 보통 이제 신고서 같은 양식을 봤을 때 음영 처리된 곳은 이제 신고자가 쓰는 곳이 아니라 이제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이제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작성을 할 때 뭐 문의사항은 이제 여기 뭐 접수하시는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피해 신고서를 11월 15일까지 내셔야 이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료비를 이제 납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의료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치료비를 냈다 하면 이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제 환불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의료비 대납 신청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의료기관 제출용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시스템에 등록되신 분이 이제 진료를 접수할 때 이와 같은 서류를 내는 겁니다. 대납, 정부가 대납할 거니까 저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쓰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위치 정보에 대한 조회 동의를 해야 됩니다. 첨부 서류에는 이제 의료비, 즉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이 치료자의 신분증 사본과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진자가 곧 가족이 되고 사상자가 이제 가족의 뭐 또 다른 가족이 되는 거죠. 약간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또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부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는 이제 치료비를 납부한 다음에 환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이거는 8일이 아니고 15일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사전에 등록되지 않고 사후에 이제 치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 신청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소견서도 첨부를 해야 하고 조금 더 번거로울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사상자인지를 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이상 이 의료기관에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할 것이고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 추가 서류를 또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데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제출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를 요구하는 곳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환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의할 점 같은 내용으로 써있죠.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국가가 그 개개인에게 안내를 다 해주기라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본인이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150명 정도 되고 뭐 부상하신 분들도 한 150명 된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그 가족들이 이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도 있고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지원을 받을 때 이렇게 시스템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입증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만약 뭐 사전 지원이든 사후 지원이든 의료비를 납부하신 분들이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이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는 지금 의료보험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비슷비슷한데 아까 의료비 대납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이 개인 위치 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이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계산서, 세부내역서, 그리고 소견서. 소견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제 공단에서 환급을 안 해주겠죠.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좀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잡한 부분은 이겁니다. 만약에 사망자, 혹시 진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이라면 또 이러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도 심란한데 참 힘들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사망하시게 되면 그 상속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그런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바로 이 상속대표 합의동의서라는 걸 이제 제출을 해야 공단에서 이를 보고 어떤 대표에게 입금을 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좀 자세한 걸 알고 싶다 하면 이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가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을 가보시면 이렇게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절차 안내 내용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뭐 이런 신청 방법까지 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의료비를 납부했을 경우 공단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에 문의를 보통은 하게 될 것입니다. 뭐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만약에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다가 다시 보완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문의처에 아마 전화가 좀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코로나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번호로 문의를 해보신 다음에 공단에 의료비 환급을 요청하는 지원 신청서를 이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내용을 잘 몰랐다, 뉴스를 통해서도 잘 모르고 사실은 그냥 뉴스는 봤지만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15일이 지나면 아까 전처럼 조금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에 관한 관련 문의를 해당 동사무소나 뭐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이 신고서를 11월 15일까지 접수처에 꼭 제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의료비 지원 내용은 이걸로 끝인데요. 다만 이제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뭐 2천만 원까지 뭐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들어보셨을 거지만 그 구체적인 금액에 관해서는 이제 최대니까 중대본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았고, 혹시 주위에 이런 내용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HHTV였습니다.